테슬라는 교통사고 기사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 테슬라 사고라고 검색만 해도 정말 많은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테슬라가 사고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고 기사가 많아서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을 켠 상태의 사고 발생률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할 때보다 훨씬 더 낮고 차량 화재 사고도 기름차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발생률에 비하면 매우 미미합니다. 그런데도 테슬라는 사고 관련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TV건 신문이건 테슬라 관련 사고 기사에는 기자님들이 정말 정의감에 불타서 매우 강하게 비판도 하고 비아냥대기도 하는데요. 광고주인 자동차 회사 사고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미디어 광고를 전혀 하지 않는 회사다 보니까 무서울 게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겠죠. 이 기사의 관련 기사는 아예 대놓고 테슬라 까는 기사만 있는데요. 이 기사에 나오는 이 사례는 가명을 쓰기는 했지만 누군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사실 차량 경고창에서 꼭 주차 시에만 누르라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냥 본인이 확인 버튼을 눌러서 그렇게 차가 서버린 거니까 자기 스스로 차를 세운 거였잖아요. 차가 잘 가다가 그냥 뻗어버렸다고 근데 기사에는 써놨네요. 이번에 텍사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도 그렇습니다. 미국 미디어도 그렇고 그대로 받아 적는 우리나라 미디어도 똑같은데요. 아예 운전석을 비워놓고 오토파일럿을 실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결론을 내리고 기사를 작성했네요. 테슬라를 소유한 분들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토파일럿의 운전자 확인 방법과 안전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른쪽 조그 다이얼을 돌려서 운전대 위에 운전자의 손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킨 후에 트립 A를 리셋시켜 보겠습니다. 0km에서 지금 출발했죠. 지금 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손을 놨습니다. 지금 운전대에서. (500m) 움직이니까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움직여 보십시오. 이렇게 경고가 떴죠. 네, 저속이기 때문에 500m에서 뜨는 것 같고요. 지금 경고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 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지금 상단에 반짝반짝 빛나는 저 불빛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경고음이 700m 됐죠. 드디어 빨간 운전대가 뜨면서 800m에 비상등을 켜면서 차량이 멈췄습니다. 남은 주행에는 오토 스티어 사용 불가라고 떴고요. 자, 이번에는 고속도로인데요. 속도가 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운전자 손을 인식시킨 후에 트립 A를 리셋시키겠습니다. (1km가) 되니까 정확하게 경고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지고 있죠. 계속 안 잡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빨간 손이 나오기 시작했고 1.4km에서 1.5km 드디어 빨간 손이 나왔고 속도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해제를 하겠습니다. 1.7km 정도. 네, 여기는 고속도로니까 차량이 멈추는 상황까지 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토파일럿을 못 써요. 어디 휴게소 같은 데 가서 차를 정지시키고 나서 주차 모드로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오토파일럿을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자 손을 인식시키고 나서 이번에도 역시 트립 A를 리셋시켜 보겠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제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긴 하지만 시트에서 엉덩이를 뗐어요. 네, 자세가 좀 불편하긴 한데요. 시트에 그 센서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바로 지금 뜨기 시작했죠. 500m 만에 바로 뜹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시트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트에 운전자가 없는 것을 감지했을 때는 경고가 더 빨리 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네, 경고가 빨라지기 시작했고 빨간 손이 언제 뜨느냐. 네,
네, 지금 800m에서 떴네요. 자, 이번에는 안전벨트를 풀어볼 건데요. 안전벨트 풀면 무지무지하게 시끄러운 경고음이 뜨거든요. 살짝 풀었다가 다시 한번 바로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고속도로니까 차량이 멈추거나 하면 위험하거든요. 네. 다시 안전벨트 바로 채우고 오토파일럿 해제를 했습니다. 무지하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안전벨트는 절대 풀면 안 되겠습니다. 간혹 여름에 좀 두꺼운 옷을 입었다가 더워서 외투 같은 걸 벗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풀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오토파일럿을 체결한 상태에서는 옷을 벗을 수도 있으니까요, 잠깐. 그런데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큰 경고음이 뜨고 바로 차량이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안전벨트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토파일럿 실행이 되지도 않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안전벨트를 풀었는데요, 경고가 바로 뜨죠. 오토파일럿이 아니고 수동 운전이더라도 계속 경고가 뜨는데요, 안 되죠. 네. 운전자의 안전벨트가 풀려 있음 이렇게 바로 나오죠. 네. 벨트를 체결하고 바로 오토파일럿 실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전대에 치터 같은 거를 장착한다거나 안전벨트를 거짓말로 맨다거나 뭐 이러지 않는 한은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이탈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자, 이제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구간인데요, 원래 이 구간에서는 오토파일럿을 쓰지 않죠. 저도 쓰진 않습니다. 테스트 삼아서 한 번씩 이렇게 가끔 해보는데, 하이패스 앞에 가면 운전자의 손을 꼭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지금 운전대 운전자 손 확인시켜 줬습니다. 방금 확인시켜 줬는데요, 바로 다시 빨간 손이 뜨잖아요. 네. 하이패스 구조물 앞에 가면 하이패스 구조물을 인식을 하고 이렇게 꼭 다시 한 번 더 빨간 손으로 경고를 띄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패스인지 뭔지 그거를 인식하는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오토파일럿으로 주행 중에 뭔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무슨 구조물 같은 게 앞에 보이면 운전자의 손을 즉각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 더. 네, 또 뜨죠, 빨간 손. 자, 그리고 오토파일럿이 실행 중인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또 테스트 해보죠. 간혹 예를 들어서 오토파일럿을 실행시켜 놓고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내려버린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꺼져버리죠. 오토파일럿만 해제되는 게 아니고 오토크루즈도 꺼져버립니다. 운전석 도어 열림 경고가 뜨고요. 그리고 이게 문이 열리긴 했지만 문이 활짝 열리진 않고요, 락만 체결된 게 해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리고 미디어 기사에 나온 그 사고의 경우에 사고 지점 도로를 보면 오토파일럿이 실행이 안 될 만한 그런 도로인데요, 어떻게 그런 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켤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량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테슬라니까 다 이렇게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경찰관이 한마디 했고 또 기자는 그걸 받아서 그대로 적은 기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도로는 맞는데 오토파일럿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오토파일럿 아이콘이 회색으로 떠야 오토파일럿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인데요, 지금 그게 뜨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차선이 어떻게 그어져 있는지를 인식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오토파일럿 실행이 안 되는데요, 지금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 FSD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로도 잘 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뉴럴렛이 차선이 꼭 없더라도 자동차가 어떻게 주행을 하는 게 가장 최적인지 판단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FSD는 이런 길을 갈 수가 있지만 오토파일럿은 지금 보시다시피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이 도로에서 후진을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도 원래는 차선이 그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중앙선이 살짝 있긴 한 것 같은데 완전 지워져 버렸습니다. 거의 인식할 수가 없죠. 뒤로 더 가볼게요. 자, 앞쪽은 다 거의 다 지워졌지만 이 부분은 차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실행할 수 있죠. 실행했습니다. 속도를 최대한 낮추고요.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시죠. 속도를 5에 맞췄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서 분명히 오토파일럿 실행 안 되던 구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최대한 차선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가고 있죠, 지금. 그런데 앞차가 지금 한 대 있는 걸로 보고 저 앞차 뒤에 지금 멈추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토파일럿 실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차선이 좀 인식하기가 어려워서 애매한 경우에는 오토파일럿 실행 자체가 되지가 않고요. 대신에 차선이 정확한 경우에 오토파일럿을 실행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더 차선을 인식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차선이 있는 도로에서부터 오토파일럿을 실행해서 그런 도로로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지도를 보면 전혀 그렇게 할 만한 도로도 아니고요. 오토파일럿 자체가 실행할 수 없는 그런 도로로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의 주제와는 관계가 없지만 테슬라는 전기차이고 모터를 이용해서 구동을 하기 때문에요. 내연기관 차량처럼 변속 기어가 없습니다. 전진과 후진만 있죠. 그래서 전진과 후진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시속 8km 이하에서는 바로바로 전후진 기어를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슈퍼차저에 충전을 하는데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주차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가다가 바로 후진을 해야 되죠. 그러면 바로 그냥 후진 기어 놓고 들어오면 됩니다.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죠. 빠르죠?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밟고 후진 기어 놓고 또 엑셀 밟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방금은 슈퍼차저에 차량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 빨리 주차가 된 것 같아서요. 왼쪽에 보이는 저 차량 옆으로 주차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T자 주차 형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후진을 해야 되니까요. 바로 그냥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이 이렇게 하고 나서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진하게 되잖아요. 네, 바로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이 기어를 바꾸고 다시 또 후진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또 후진 기어를 넣으면 되고, 네, 끝났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트윗으로 이 차량은 FSD 옵션을 구입한 차량도 아니고 사고 차량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에 오토파일럿이 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도로 사진인데요. 차선이 그려지지 않은 도로이고 오늘 알아본 것처럼 이런 도로에서는 오토파일럿이 켜지지도 않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실행 시 운전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안전벨트, 시트, 무게감, 운전대 위의 손, 오늘 알아본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모델 3 이후부터는 실내 카메라가 장착되기 시작했고 FSD가 릴리스될 때쯤이면 아마도 이 카메라도 운전자 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테슬라 화이트 해커로 유명한 그린이라는 분이 해킹한 테슬라 캠 화면인데요. 폰을 보는지 딴짓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매우 많은 연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FSD 베타 테스트 중에는 이 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딴짓을 하던 오너가 베타 테스터 자격을 박탈당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미국 텍사스 사고를 계기로 오토파일럿의 안전장치를 알아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미디어들은 광고를 안 준다고 너무 막 까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도 열심히 실드를 쳐줘야죠.